2005년 10월 31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는데요. 범인이 체포된 이유는 바로 한 여성을 독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은 2005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던 47세의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여성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에도 별다른 외상과 흔적이 없었던 상태였죠. 원인 불명의 병증으로 생사의 가로에 놓인 엄마의 상태를 들은 딸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엄마가 입원한 지 18일째인 10월 20일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10월 31일 엄마가 쓰러졌던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되는데요. 47세의 평범한 가정주부를 독살하려고 했던 범인은 바로 16세의 여고생,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살소동까지 벌였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친딸이자 범인은 16세의 여고생, 그녀의 이름은 미즈구치 마이. 그녀는 시즈오카에서도 명문고로 꼽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평소 교우관계도 원만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그녀는 매우 평범한 아이였고 오히려 평범해서 눈에 띄는 아이였다고 이야기했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특히 과학 쪽으로 많은 관심과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무렵 그녀의 과학적 지식은 이미 학생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은 그녀가 훗날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교내에서도 화학부로 활동하던 그녀는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동경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살인마 그레이엄 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그레이엄 영의 사진과 나치 집회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그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레이엄 프레데릭 영, 그는 영국의 범죄자로 주로 탈륨과 안티몬이라는 독극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탈륨 화합물을 찻잔에 묻혀서 동료들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찻잔 독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어렸을 때부터 독약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그는 영국의 독살자인 할리 크리픈을 우상으로 삼았고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하며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러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14세 때부터 학교의 과학 숙제를 핑계로 늘 안티몬이라는 화학물질이 담긴 약병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자신의 작은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죠. 도서관에서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적 지식을 습득한 나이 역시도 14세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이후부터 안티모니를 이용해 학교 친구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이 먹는 샌드위치에 독약을 넣고 그 양에 따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붓 어머니를 독살하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완벽 범죄처럼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들은 그가 화학 시간에 이상한 실험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일구심이 든 학교의 화학 선생님이 그의 책상에서 안티모니가 든 약병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 유명한 죄수들과 독약에 대한 스필, 독약의 효능 및 치사량을 적은 종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그는 경찰에 잡힌 후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독약 실험을 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넥타이로 자살을 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고 독약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신 이상이라는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되는데요. 그의 살인 행각은 그곳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독극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정원에 있는 관상용 월계수와 나뭇잎에서 청산가리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것을 이용해 병원 직원과 동료 수감자들에게 독극물을 먹여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약 9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석방이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정신감정을 했던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사진기 회사의 창고 일을 맡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독극물 살인에 필요한 탈륨을 훔치기 위해서였으며 취직을 한 다음 날에는 시내에서 수백 명을 죽게 할 수 있을 양의 독약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회사 직원들에게 독약을 먹이기 시작하고 결국 2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장의 누군가가 동료들에게 독극물을 먹인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경찰에게 이 질병이 탈륨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발언은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그의 과거를 조사하던 경찰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후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탈륨, 안티모니 같은 독약이 발견되었고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도 발견되었죠. 또한 그의 일기장도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여러가지 독약이 사람들에게 끼친 실험의 결과도 자세하고도 객관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소설로 쓰기 위한 기록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목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히며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려준 거죠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그는 당시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이런 그레이엄 영에게 푹 빠져있던 미즈구치 마이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집회 사진을 방에 붙여둔 이유 역시도 그레이엄 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었고 평소에 독약병을 가지고 다니며 작은 친구라고 불렀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취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는데요. 그녀는 블로그에서 자신은 이와모토 요로헤이라고 자칭하며 성별 역시 남성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최초의 일기가 작성된 시기는 2005년 6월 27일이었으며 일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일기와 함께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 역시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독살 일기를 블로그에 게시한 이유 역시도 그레이엄 영의 일기장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관찰한 내용도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놓아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엄마에게 탈륨을 섭취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엄마에게 탈륨을 먹이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일기에 첨부하기도 했죠. 경찰에서는 그녀가 왜 실험 대상으로 어머니를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해 나가는 와중에도 추가적으로 탈륨 섭취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구상하며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컵을 씻는다고 하면서 컵에 탈륨을 묻혀서 섭취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오빠는 한참 전부터 동생의 범행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고양이나 동물을 독살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도 자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람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05년 10월 20일 엄마의 증상에 대해서 오빠가 의사와 경찰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동생이 평소 고양이를 독살했던 것, 지금도 행동에 의심스럽다는 점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갑자기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 행위를 한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이것을 자신에게 향한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위장 공작이었다고 의심하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엄마의 몸에서는 다량의 탈륨이 검출되었고 경찰과 오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방을 수색했을 때 분말 형태의 탈륨과 각종 독극물, 프로말린에 말린 개구리, 고양이, 쥐, 토끼 등의 사체 일부와 내장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증거는 부족했는데요.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블로그에 작성한 독살일기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며 어머니가 스스로 탈륨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수사 도중 울음을 터뜨리는 등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하거나 갑자기 목소리를 거칠게 내거나 손등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등 고양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마치 다중인격자 같은 증세를 보였는데요.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조차도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 모범생이었고 이전에는 다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죠. 확실히 어머니에게 탈륨을 먹이고 철저하게 관찰을 하면서 블로그에 남겼던 글을 보았을 때 책임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결국 2006년 그녀의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끝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일 그녀를 의료 소년원으로 보내는 보호 처분이 결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아기 때부터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격의 왜곡이 인정된다며 상당 기간의 교육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판결은 올바른 판결이 맞았던 것일까요? 그녀가 평소 숭배했던 그레이엄 영처럼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여전히 정신병원에 수감 중일까요? 아니면 사회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6세의 소녀의 독살 일기 미즈구치 마이 편의 여우였습니다.